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들에는 미리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고유 숫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라는 숫자를 알면 고혈압이랑 당뇨병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25는 우리 비만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네. 비만은 굉장히 이제 여름철도 오고 하면 또 체중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비만은 단순히 몸매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쓰는 경우가 키에서 본인 키에서 100을 빼면 숫자가 나오죠. 170이면 한 70에서 곱하기 0.9를 하게 되면 79, 63kg 정도가 적정 체중인데요. 예.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게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3까지가 정상, 23에서 25까지를 과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5는 비만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예. 체질량 지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예. 본인들 키하고 몸무게를 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몸무게, 킬로그램 몸무게를 메타 키를 제곱 2번으로 나누게 되면 나오는 값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170cm에 80kg이라고 하면 그러면 80을 1.7을 2번 나누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27.7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이상이 비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170cm인데 80kg이 나가는 분은 비만이군요. 네, 그래서 보통 170cm 키 정도 되면 한 73, 4kg 정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좀 비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빼셔야겠군요, 이분은. 그렇다면 체질량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체질량 지수를 낮춘다는 게 체중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똑같은데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식사 조절, 무슨 이런 컨설트를 받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을 많이 좀 늘리는 게 중요하신데요. BMW를 타고 다니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외국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하시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운동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는 버스, M은 메트로라고 해서 지하철, 그다음에 W는 이제 걷는 워킹이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하시면 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제가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조금 한두 숟가락을 더 드시면 좀 배가 부를 때 수저를 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숟가락 가지고 될까요? 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체중이 감량이 되고 그러면 또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숟가락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100인데요. 심장 질환과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건가요? 100은 우리 이제 가장 많은 병이 고혈압도 있지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병 자체가 혈당,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당분이 높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당뇨가 있으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풍,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그리고 심장 질환, 쉽게 이야기하면 40대 남성의 급사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심근경색 같은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이제 주요 원인 질환이 당뇨병인데요. 보통 당뇨를 진단을 할 때는 8시간 정도 공복을 한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당이 100 미만, 금방 말씀하셨던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00에서 125는 당뇨병 전 단계, 126이 넘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혈당은 그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식사를 많이 하셨거나 술을 드셨거나 하면 올라가는데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예. 이게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한 7%좀 아래로 유지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뇨병으로 확정받는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혈당 검사를 네. 하겠지만 일반 분들은 건강 검진 외에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반드시 혈당을 검사해야 하는 어떤 네, 증상들이 그런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당뇨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요. 이제 갑자기 세 가지가 많아지는 3다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물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게 되고 예. 또 식사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변량이 갑자기 자주 보거나 양이 많아지면서 식사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진다면 이게 당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는 예.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이 3다 물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량이 느는 게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 의심해 봐야 될까요? 한뭐 1, 2주 정도가 지속이 된다면 예. 그러면서도 좀 체중이 빠진다면 한번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넘어가 보죠. 140에 90. 네. 이거는 이제 만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알고 네. 있어야 하는 숫자라고 하셨는데 140에 90 이게 어떤 숫자인가요? 아마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숫자일 건데요. 예. 두 가지 숫자가 나오면 혈압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기준입니다. 보통 고혈압이 이제 가장 많은 질환이고요. 성인 30세 이상에서 한 27% 정도가 갖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의 분들은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 계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3분의 1 정도는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당뇨병과 같이 고혈압 또한 심장 질환이나 중풍의 원인이 되는데요. 뭐 혈압은 당뇨병이나 다른 것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고혈압을 진단하는 혈압은 혈압계를 통해서 재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40에 90, 120에 80 이렇게 하는데 예. 심장은 우리가 수축하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위의 수치는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압이라고 그래서 수축기 혈압, 그리고 아래쪽 수치는 심장에 다시 피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확장기 혈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120에 80 미만이면 정상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140에 90, 근데 이 중 둘 중 하나라도 높으면 146에 84가 되더라도 고혈압이고요. 아하. 예, 138에 94가 돼도 고혈압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인 120에 140, 80에 90 사이면 고혈압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혈압을 자주 재보시는 게 이런 좋습니다. 사이에 있는 수치에 가진 분들이 치료를 잘 안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130에 85 이런 분들은 네.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고혈압이라고 볼수 치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평상시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체중 관리하고 자주 재보시는 거죠. 다른 분보다는. 네. 있군요. 이 올바른 고혈압 자가 측정 방법이 궁금한데 네.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혈압은 뭐 쉽게 재실 수 있죠. 병원 가서도 한번 재보실 수도 예. 있고, 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가도 이렇게 자동 혈압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건 이제 병원 가서 재보시는데 한 번 재가지고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재기 전에 5분 정도 좀 편안하게 계시다가 재시고, 혹시 담배나 운동을 하셨다면 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재보시고,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 번 정도 재서 계속 평균이 140, 90이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예. 근데 또 재밌게도 환자분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집에서는 쟀을 때 높지 않은데 아, 병원에만 오면 예, 예. 굉장히 높다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백의성, 그러니까 흰 옷을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긴장하면 올라갈 수 있기 아. 때문에 좀 편하게 조금 긴장을 푸신 상태에서 예. 재보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접수하기 전에 한번 재고 네. 진료받고 나와서 한번 재면 네. 평균을 예.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진료실 들어오셔서 높으시면 다시 조금 아. 밖에 나가셔서 좀 기다리셨다가 예. 재보시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숫자 하나 더 알아볼 텐데요. 15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100, 뭐 140 이런 이제 그러니까요. 100 단위만 이야기를 했는데 커졌네요. 15만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예.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종류, 뭐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15만은 우리
이 피 속에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혈소판 숫자입니다. 아. 이 혈소판은 만성 간 질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좀 감소가 되는데 만약 이게 15만 개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15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게 출혈하고 관계가 돼서 3만 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출혈이 되거나 멍이 들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사하실 때도 이 수치가 좀 낮으면 건강을 위해서 한번 상담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오늘 건강을 위한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검사 결과가 궁금하면 시간을 따로 내서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혈압은 하실 수도 있고 또 혈당도 집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금방 다른 숫자들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을 통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가셔야죠. 가서 이제 접수비도 내고 진료비를 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그 40세 이상인 경우는 이제 2년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항목들, 그중에 이제 혈소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건강검진들은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검진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 시기에 질환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 본인의 따로 뭐 비용을 드시거나 또 따로 병원에 가실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우리 몸의 수치를 또 검사하고요. 오늘 재미있게 숫자를 통해서 건강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